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오늘은 4월 5일에 있을 전주울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자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6명의 후보들을 만나서 후보자들 만나는 것이 아니고 후보자 캠프에서 뛰고 있는 선거 함께하는 운동원들을 만나면서 그 관계자들로부터 후보자의 면면 또 어떤 정책과 공약을 통해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선거운동 기간의 이모저모를 살펴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제일 먼저 찾아온 곳은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 선거 캠프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자, 전략기획본부장을 맡고 있는 오동원 본부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김경민 후보께서는 디지털 플랫폼 경제중심 전주, 또 한 가지는 청년 일자리 10만 개 창출을 만들겠다는 마음을 자세를 갖고 현재 서신동, 효자동, 삼청동 일대를 다니면서 유권자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거리 유세를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분위기라고 할까요? 우리 전주울 유권자분들의 어떤 체감도 사실 국민의힘이 이곳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험지고 불모지인데 집권 그 여당이라는 그런 그 프레미엄 속에 우리 후보께서는 상당한 나름대로의 전략을 내세워서 가고 있는데 여기 현재 우리 지역의 유권자들은 다소 과거에 어떤 민주당 후보가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투표율은 상당히 낮을 거라 예상은 되지만 그래도 집권 여당으로서 예산을 많이 가꿀 수 있는 그런 그 부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우리 유권자들의 마음이 우리 김경민 후보를 기대하고 또 지지해주는 그런 부분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김경민 후보는 평생 정말 든든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정치에 몸담고 이렇게 활동을 해온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경민 후보께서는 정말 오직 민생이다라는 생각만 갖고 있는데 현재 우리 전북이 낙후된 전북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후보가 생각하는 부분들과 또한 정우천 의원과 협치를 통해서 그리고 또 이용호 국회의원과 또 협치를 함께 해서 쌍발통이 아닌 네발통으로 함께 해서 우리 전북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고 열심히 일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을 갖고 그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직 민생이라는 부분으로 열심히 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디지털 플랫폼 경제중심 전주를 만들어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정책을 갖고 우리 유권자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전북에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은 여기에서 공부를 해서 다 서울로 직장을 가고 해야 되는 그런 여건 속에서 경쟁력이 말을 잃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일자리가 있다면은 이보다 더 좋은 바람직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김경민 후보께서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한 그런 정책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지역에서 우리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말씀드립니다. 힘 있는 여당 후보 김경민 후보에게 여러분들 한 표 주십시오. 낙후된 전북 발전을 위해서 정우천 의원과 이용호 의원과 전북 도지사와 함께 네발통이 되어서 전북 발전을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 민생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강한 메시지로 마지막 호소를 하셨습니다. 김경민
후보 선거 캠프에서 전략기획본부장을 맡고 있는 오동훈 본부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진보당의 후보 강성희 후보 선거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진보당 전주시 지역위원장 기희진입니다. 저희가 진보 정당이 눈에 안 보였고 언론에 주목받지 못해서 그렇지 그 정도의 열정이나 어허. 그 정도의 최선은 똑같이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이번 4월 5일 재선거 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정치 개혁의 열망, 그다음에 전주 정치의 변화, 이것 때문에 저희가 더 주목받고 저의 진심을 알아주게 된 거고 언론에서도 여론에서도 충분히 반영된 거지, 그 전에 저희가 다른 캠프의 규모에 비해서 적었다든가 열정이 떨어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물론 뭐 전국에서 당원들의 총력해서 인원이 규모가 커졌거나 뭐 이런 것은 뭐 충분히 인정하고요. 야, 그렇다면 그만큼 총력을 기울인 만큼의 분위기는 많이 좀 고조됐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다고 봅니다. 근데 저희들의 열정에, 저희들의 진심에 시민들이 답해 주신 거거든요. 저희가 처음에 지난 겨울 뭐 정당 선전전을 통해서부터 시민들이 응원해 주고 눈빛으로 손짓으로 응원해 준 이 응대가, 그 응원과 지지가 지금 모습이 된 거고, 그것이 지금 현재 이 분위기가 고조되고 더 힘나고 서로 정치 지형의 변화를 다 만들어 나가는 그것이 시민들의 힘이었죠. 전주 시민들의 정치적 의식 수준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이번에 저도 많이 느꼈는데, 우리 동네 요만한 거 물론 관심 있겠죠.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주 을 지역 또는 전주 시민들의 정치적 의식 수준이 상당히 높아서 우리 동네 요만한 거 요런 것보다는 진짜 나라 꼴 한번 바꿔봐라, 검찰 안국 한번 혼내줘 봐라, 요런 열망이 더 크다고 보고, 뭐 내부적으로야 그 자광에서 진행하는 대한방직 부지터라든가 전주완주 통합의 문제라든가 뭐 경제를 발전시키는 수소도시 뭐 이런 거라든가 요런 뭐 그 교통 체증을 뭐 완화시킬 수 있는 이런 지역적인 문제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관심도 있고 저희 정책과 공약에 동의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더 큰 의미로 시민들은 그런 거 작은 것에 민감하지 않고 그 요즘에 뭐 들려오는 온갖 색깔로까지도 민감하지 않고 반응하시지 않고 꾸준히 의연하게 저희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다는 거죠. 강성희 후보는 한결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노동자, 일하는 사람들이 대접받는 사회,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안락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나라를 위해서, 그런 국가를 위해서 노력해온 사람이었습니다. 18년 동안이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으로 입사해서 투쟁을 통해서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그 사이에 구속도 되고 수배도 돼봤고 손배 가압류도 받았지만, 그 삶을 뒤로 하고 다시 우리나라 정치에서 가장 열악한 산업의 현장, 택배 노동자가 된 거잖아요. 오늘도 어제도 그제도 과로사로 사망하는 택배 노동자 소식을 듣고 그 안타까운 마음에 택배 노동 현장으로 간 거거든요. 현대자동차에서 현대자동차 사장을 무릎 꿇려서 정규직 전환을 해낸 것처럼 택배 노동자들의 가장 힘든 현장에서 그것들을 바꿔내고 노동조합을 만들어내고 노동의 질과 우리 삶의 변화를 꿈꾸는 것처럼, 우리 강성희 후보는 국회에 들어간다면 진짜로 강한 사람에게 강하고 약한 사람에게 한없이 부드럽고 따뜻한 그런 국회의원, 정치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 찾아온 곳은 무소속 임정엽 후보의 선거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선거 관계자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정무특보를 맡고 있는 조형철이라고 합니다. 예. 임정엽 후보가 이제 전주 시민 그리고 효자동, 삼천동, 서신동에서는 이제 완주군에서 왔다 그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곳에서 30대 초반에 도의원을 최연소로 했거든요.
30년 전 일이지만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만났던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의 그 유대감이랄지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하고 있고요. 주민들의 반응도 괜찮습니다. 예. 예, 이 지역은 수십 년간 민주당이 대표해 왔고요. 어떤 사람을 내세워도 민주당 후보면 당선이 되는 그러한 정치적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에서는 규책 사유로 인해서 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안이 필요한데 저희 임정혁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충분히 대신할 수도 있고 그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과 또한 그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출마를 했습니다. 예. 대부분의 선거운동원들이 파란색 잠바를 입고 있습니다. 여기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전북을 방문해서 임정혁 후보를 지지했단 말이에요. 실제 또 민주당 내에서는 여기에 대한 반발도 있고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희 캠프 차원에서는 득이 된다고 봅니다. 상대 후보로 최근에 상승세를 타고 있는 진보당 후보 쪽에서는 이제 선거 과정이겠지만은 저희들이 친민주당 성향의 후보가 아닌 것 마냥 이렇게 선거 마타도어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한 민주당 내에서도 내년을 준비하는 국회의원 후보들의 협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실제적으로 외롭게 지금 선거를 치르고 있는데 박지원 전 원장님의 방문은 김대중 대통령님과 함께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어떤 사형과 그런 동생 그런 관계가 첫 번째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저희가 당선이 되어서 민주당에 복당을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당선이 민주당 또는 전주와 전라북도에서도 도움이 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년 2개월이라 하면 짧은 기간입니다. 공약을 수행하기에 어려운 기간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준비된 후보 그리고 그 기간 안에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후보가 필요한데 임정혁 후보는 삼천 르네상스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시범 사업으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어른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스마트 헬스케어 시범 사업을 통해서 어른들이 즐겁게 게이트볼도 할 수 있고 파크 골프도 할 수 있고 또 가족들이 캠핑 장소로도 이용할 수 있고 아이들이 놀이공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삼천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대표 공약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 1번지였던 전주가 다시 그 명성을 찾을 수 있도록 전주에 K 캠프를 설치하고 외국의 학생들이나 젊은이를 또 방문하게 해서 우리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외국어를 접할 수 있고 또한 인서울이 아니라 인유럽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이고요. 출산 지원부를 신설을 해서 청년들이 안심하고 결혼하고 또한 자녀를 낳고 또한 셋 정도 낳았을 때는 그들이 충분히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수당을 월 300만 원 지급하겠다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공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정혁 후보는 76이었던 완주군을 1등으로 만들어낸 검증된 후보고 능력 있는 후보입니다. 자, 임정혁 후보 캠프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조영철 정무특보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호 6번 무소속 김광종 후보 선거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보 담당을 맡고 있는 추경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가 선거 유세 차량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선거 유세 차량에서 내뿜는 공해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실은 저희가 지난 선거들을 여러 번 치르면서 선거 유세 차량들을 사용을 했는데 스피커를 고용량의 스피커를 쓰려면 추가 전기 배터리를 돌려야 되는데 거기서 굉장한 매연이 나옵니다. 그래서 후보님이 본인이 몇 번 연설을 하시면서 기관지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걸 느꼈는데 그 선거 차량을 하루 종일 가지고 다니시고 그 옆에 서 계신 그 운전하시는 분은 얼마나 힘들고 그 차 주변에 있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겠느냐 해서 저희가 선거 차량을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요. 실은 저희가 선거 운동원 분들도 많이 안 보이는데
저희 후보님을 믿고 지지해 주시는 분들께서 자원봉사를 굉장히 많이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 후보님의 이 정책들 그리고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일일이 아시고 주위 분들에게 지지해 주십사 이렇게 운동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후보님의 이제 인지도가 굉장히 낮은 편이라고 저희도 이제 알고 있는데요. 우선은 언론에서 저희 후보님이 굉장히 많이 잡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후보님이 KBS에서 그 후보자 토론회에 한 번 출연하셨고요. 그 외에는 5%가 안 된다, 여론조사 결과 지지도가 5%가 안 된다고 해서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후보를 알리려면 토론회에 나가고 그 다음에 언론에서도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를 계속 잡아주셔야지 저희 후보님이 지지도가 올라갈 텐데 그렇게 되지 않다 보니 그 점은 굉장히 매우 안타깝습니다. 다만 이제 벽보도 붙었고 공보도 각 집으로 배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권자분들께서는 내가 뽑아야 하는 후보가 어떤 후보인지를 공보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지금 아까 공보를 봐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전과나 군 미필에 문제가 없는 후보는 유일하게 저희 김광종 후보 한 분이시고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저희가 이번 재선거가 치러지는 이유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의해서 국민의 혈세를 들여서 다시 재선거를 치르는데, 요번에 그 다시 전과를 가지신 분들이 나오거나 군 미필을 하신 분들이 하게 된다면 정말 자격 조건도 안 되는 분들이 하는 거라서 재선거를 치르는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이번 재선거에서는 정말로 청렴하고 전주 시민을 위해서 일할 분을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공보 꼭 자세히 보시고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게 되면 전주가 예전에는 250만의 아주 좋은 도시였는데요. 지금 인구가 굉장히 많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전북의 그다음에 전주의 감소된 인구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저희 후보님 첫 번째 그 효도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우고 계신데요. 75세 이상의 어르신을 모시는 가정에 월 200만 원을 지급을 하면 서울에 일자리가 없어서 서울이나 기타 다른 지역으로 떠나셨던 분들이 돌아와서 부모님을 모실 수 있고요. 그리고 19세 미만의 아이들을 양육하는 가정에는 100만 원을 지급을 하게 되면 총 3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3대가 모여서 함께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국민연금공단이 여기 내려와 있는데요. 국민연금공단에 있는 운영사분들은 다 집 서울에서 대치동에서 아이들을 교육을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이 국민연금공단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전주가 예전의 교육도시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제어린이집, 국제유치원, 국제초중교를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교육만 돼서는 안 되고 서울과 그 다음에 남쪽으로도 연결되는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면 정말로 다른 데로 가지 말라고 해도 다 전주로 다시 돌아와서 전주의 부흥을 이룰 것이라고 봅니다. 다른 후보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고 틀린 것은 아닙니다. 정치란 바르게 다스리는 것입니다. 바른 방향으로 우리 모두를 위해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 후보님, 힘을 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기호 7번 무소속 안혜욱 후보 선거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인터뷰하실 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저는 기호 7번 무소속 안혜욱 후보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서울의 소리 백은종입니다. 글쎄요, 이 연고가 없는 곳에 뒤늦게 오셔서 선거운동 하시기가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지금 운동을 하고 계시는지요? 뭐 연고가 없다고는 할 수 없고요.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자가 100만인데 여기 지나가는 분 중에 10분 중에 한 분은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연고가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저희가 여기 온 지 지금 한 보름 됐는데 보름 만에 추천 500명 받아가지고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일주일째인데요. 뭐 저희가 이번 연고도 없고 전혀 뜬금없는 곳에 출마하게 된 계기는 이렇습니다. 저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바로 우리가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사는 아크로비스타에 가서 집회를 2달 동안 하면서 윤석열의 그 비리들을 우리가 낱낱이 국민들한테 알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기 3년 전부터 우리는 윤석열 일가의 비리를 정대택 회장이라는 윤석열 일가, 윤석열 첫 김건희
또 윤석열, 장모, 최원순 세 사람의 그 어떤 그 정대택이라는 분의 억울함을 우리가 낱낱이 알렸죠. 또 그 과정에서 7시간 녹취록을 우리 이명수 기자가 김건희 씨와 7시간이 넘는 통화를 해서 그것도 이제 MBC가 보도를 했고, 그래서 저희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윤석열이 대통령 된 후에 절망과 함께 다시 뭔가 해야 된다는 생각에 윤석열이 당선된 날부터 이제 대한민국은 상당히 문제가 발생이 많이 될 거다 했는데 예상대로 그런 상황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서 저희는 윤석열 당선 이후에 130-40차례 전국을 돌면서 제주도까지 이런 사실을 알리려고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힘이 약하다 해서 보궐선거 있는 곳에 출마를 하게 되면 윤석열 일가에 대한 어떤 그런 잘못된 부분에 후보가 이야기하면 언론들도 써줄 거고, 그래서 스피커가 좀 강화될 거다 이거. 또 더구나 당선이 된다면 국회 안에서 윤석열 저격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안혜옥 전 초등학교 태권도 회장님을 저희가 이렇게 후보로 해서 출마를 하게 된 것입니다. 뭐 그래요. 우리를 지지한 분은 강경한 생각을 가진 강경파라고 볼 수 있는데 강원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이제 당선도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은 당선 이전에 윤석열 정권의 잘못을 전 국민이 알게 하는데 홍보에 목적을 두고 저는 사실은 시작을 했고, 설마 우리가 여기 아무 연고도 없는 곳에 와서 당선 우리가 바라는 건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번 이 지역이 민주당이 공천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적극 지지자들은 기권을 많이 할 것 같은 또 그런 소문이 들리고 있는데 이분들을 투표장으로 나오게 만드는 방법. 첫째, 이재명 대표의 정치 탄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민주당이 지지부진하게 개혁도 못하고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제대로 반격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다는 이런 약속들을 많이 하면은 민주당 여기가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민주당 표를 우리가 가져온다면 당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소속 7번 안혜욱 선거 후원위원장을 맡고 계신 서울의 소리의 백은종 회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무소속 김우서 후보 선거 캠프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전주에 살고 있는 청년입니다. 원래 정치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인지라 이번 선거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김우서 후보를 돕고 있습니다. 직책은 홍보팀장입니다. 어떤 전략으로 좀 선거 운동하고 계실까요? 지역민들께서는 대부분 아시겠지만 김우서 후보는 30여 년 정도를 전주을 지역에서만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곳곳을 다니면서 지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상황이고요. 선거 운동이라고 하면 특별한 전략은 없습니다. 한 분 한 분 더 만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공약을 만들고, 이것이 이제 후보자로서의 역할이고 이제 전략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선거 운동원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가장 호응이 좋다. 어느 곳을 다니든 김우서 후보를 알아보는 분들이 많다. 이제 김우서 후보가 왔냐라고 반겨주시는 어르신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네, 뭐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조금 아쉬움이 남는 대목을 질문드린다면, 사실 아쉬운 부분은 이제 솔직한 마음으로 여론조사 이제 결과인데요. 이제 이번 선거는 다른 선거와 많이 다릅니다. 4년의 임기를 둔 국회의원 선거는 그만큼 주목도 높고 정치계에서 관심도 많지만, 이번 선거는 이제 지역민들이 얼마만큼 우리 후보들에게 관심이 있냐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여론조사 결과는 아쉽지만 선거 당일날 지역민을 얼만큼 이렇게 호소를 해가지고 투표를 이끌어내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동안 후보별로 공약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리고 출마한 후보 대부분이 정권을 심판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몰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타 후보와 달리 김우서 후보만
지금 진행되지 못했던 사업들에 대한 설계비와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해내겠다. 그래서 이제 저도 청년이지만 주변에서는 지금 사실 허황뿐인 공약이다. 모든 후보의 공약이 허황뿐인 공약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냐라고 의문을 품고 계신데요. 뭐 제가 김호수 후보 선거 운동을 하고 있긴 하지만 가장 현실적인 약속이지 않을까. 김호수 후보의 공약이 약속이.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현실적인 약속 안에 들어가 있는 정책과 공약 좀 더 설명해 주신다면요. 가장 중요한 거는 김호수 후보는 금융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3금융 중심지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지금 뭐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전주에 들어선다 이렇게 계획이 발표됐는데 이제 3금융 중심지를 위한 공공기관 법 개정을 해서라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 전북특별자치도법 사실 뼈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보님 같은 경우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전북이 자치권을 갖고 직접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던가 청년의 인구 문제를 감수한다던가 이런 부분을 담은 전북 개정안을 발의할 생각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교통난이 상당한 지역인데요. 이제 사실 전주에는 고속화도로가 없습니다. 고속화도로가 이제 개통이 되면은 거기에 이제 도로들도 많이 파생될 거고 뭐 교통난 해소가 완전 해결될 거다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 사업 진행비가 좀 규모가 크다라는 입장이 있기에 이제 김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설계비라도 우선 반영해서 사업의 시작을 알리자. 지금 이런 공약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살아가면서 앞으로 정치인이 바뀌든 지자체장이 바뀌든 여러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근데 다만 우리의 행복만큼은 변화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행복을, 여러분의 행복을 책임질 수 있는 후보는 유일하게 김호수 후보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소속 기호 8번 선거운동인 이재희 홍보팀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